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관련 주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대선 관련주는 묶어서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상으로 좀 매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우선은 현재 시장 자체는 뭐 안 좋으신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하고 금리 인상, 그리고 그 국지적으로 나라별로 이제 코로나가 심해진 지역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거나 위험한 위치죠.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또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슈가 있었던 나라는 대만인 것 같아요. 대만 가권 지수가 좀 시장 장중에 밀렸고요. 대만 가권 지수는 오후 10시부터 2시, 오전 10시부터 2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과는 한 1시간씩 앞뒤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장 환경 속에서 굉장히 좀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장투 혹은 뭐 중장기로 단기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매매하기 어려운 난이도, 극악의 난이도다라고 일컬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고, 그렇다면 유동성 자금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그렇다 해서 뭐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코인도 막 20-30%씩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그 투자하기 어려운 한 2-3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것은 현재 상태로는 코인보다는 주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현재 시각 오후 10시 44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럽 시장은 전체적으로 혼조세입니다. 어떤 나라는 하락을 하고 어떤 나라는 상승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 10시 반 열린 미국 시장도 조금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간 빠졌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세계 시장은 많이 반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밀리면서 예상했던 것 혹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이어가고 피로도가 누적된 그런 주식 투자자분들의 마인드가 아니실까 생각이 좀 됩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업종 차트를 보면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모두 오늘 음봉을 맞았어요. 음봉을 맞았고, 이게 뭐 내 주식만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반등을 했더라도 그 반등의 폭이 몇몇 종목들 슈팅 나온 거 빼고는 많이 밀렸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좌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것 같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 관리죠. 그때그때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데 거기에 일희일비한다면 그 스트레스로 주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코스닥은 121평선 지지를 해주고 반등해줬지만 밀렸죠. 하지만 내일 정도 모레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 자체가 선물하고 조금은 흐름을 달리하면서 가는 그런 좀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물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물을 좀 순매수하면서 들어와 줘야만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외인과 기관은 선물을 순매수하고 기관은 외인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뭐 외인은 계속 매도로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수의 하락이나 특히 외국인발 연속적인 순매도에 시장이 좀 맥을 못 추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금 자체는 보시면 예탁금은 계속적으로 어쨌든 늘어는 나고 있어요. 벌써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예탁금이 75조 가까이 됐었던 적도 있고 60조 정도 가까이 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거의 뭐 30조만 돼도 많다, 뭐 적다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용융자는 한 10조만 돼도 굉장히 위험하다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융자도 막 23조 가까이, 예탁금도 70조가 넘어가는 뭐 그런 사상 초유의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뭐 분석하면서 이겨내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대권 주자, 이제 2022년 3월 9일이 20대 대선입니다. 1년 채 안 남았고요.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 대선 관련 인물 주식들, 또 정책 주식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미 인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시세를 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등락폭은 크지는 않겠지만, 등락폭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상승폭은, 하지만 그 몇몇 주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여당부터 본다면 크게 3명이 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야당은 윤석열, 홍준표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안철수까지. 근데 우선은 홍준표 관련주는 세우글로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뭐 파악할 게 없고, 안철수도 지금 현재 안랩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안랩 봤을 때는 전혀 미동도 없어요. 오늘같이 시장에 눌렸을 때 몇몇 관련된 여당 야당 주력 후보자의 주식들은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뭐 서현 한번 볼까요? 서현도 지금 흐름이 깨지지 않는 흐름이에요. 윤석열 관련 주식인데 바닥을 좀 잡아주고 박스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면 특별한 이슈가 없고, 만약에 윤석열 그 전 총장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한 17,000원, 18,000원 상에서는 모아가면 최소한 뭐 한 12%, 13%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 때요. 뭐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게 좀 보이고요. 뭐 이 종목 아니더라도 한번 윤석열 관련주들을 보면 덕성 이런 거 볼까요? 예. 덕성도 오늘 8.9% 상승했죠. 흐름을 바로 뭐랄까요,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완전 하락 추세에서 이 5위평선을 양봉으로 돌파해주고 나서는 이렇게 20위평선 돌파하면서 확실히 좀 지지받으면서 날아간 느낌이 있습니다. 흐름을 괜찮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종목들도 금액은 25,000원이지만 사실상 시가총액 보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 정도 되고, 상장 예정 포함인 거 보니까 뭐 유상증자든 뭐 추가 상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고, 유동 주식수 1000만 주, 사실은 뭐 1500만 주 언더로 돼 있으면 주식수가 많진 않죠. 가볍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테마주도로 엮이는 주식들은 5천억 시가총액 언더고 유동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라는 점 참고로 뭐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덕성도 지금 추세를 좀 틀면서 역시 이 관련된 윤석열 관련된 주식들은 여전히 가고 있다. 월요일마다 매번 뭐 여러 가지 리서치 회사들에서 지지율이 발표가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향방 혹은 주가도 조금은 상이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윤석열 관련주라고 보면 서현탄 메탈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서현탄 메탈은 1.3%. 근데 저는요, 이 서현탄 메탈이 사실은 오늘 세게 못 갔지만 22평선을 어쨌든 안착만 해준다면 다시 추세를 틀면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뭐 한 번, 두 번, 3번, 3파까지 나왔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을 가져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텍입니다. 이재명 관련주인데, 뭐 에이텍은 계속 이렇게 바닥권에서 그냥 강하게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3보토건 했네요. 죄송합니다. 에이텍은 지금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0.27%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특이사항이 없는 흐름이었고, 뭐 GL팜텍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엄청 있습니다. 근데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었다. 자, 그러면 삼부토건과 남선알미늄이 이제 이낙연 관련주죠. 삼부토건 보면 뭐 전혀 반등이 좀 없고요, 흐름 자체가. 근데 지지율은 뭐 굳건하게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각선으로 쭉 고점을 갖다 이어보면 뭐 4,000원대도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해주고 안착해주지 않는다면 추세를 틀어서 올리기에는 쉽진 않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요. 자, 이제 K탑 리츠하고 수산중공업 있습니다. K탑 리츠부터 먼저 보면 오늘 7.29% 상승했고요. 묻혀서 있다가 지지받고 지금 21평선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입니다. 내일 22평선 안착해주는 음봉이 나오면서 한번 찍고 갈지 아니면 반등이 이어질지 지켜볼 만한 타이밍이다 뭐 생각이 되고, 수산중공업도 역시 그 정세균 관련된 대표적인 대장주죠. 지금 보시면 오늘 장중에는 한 9.7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윗꼬리 달고 다만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 매도 물량을 장 끝나고 보니까 아쉽게도 외국인이 좀 순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좀 담았고요. 사실은 매동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걸 보면서 파악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전에 많이 상승했을 때는 이런 윗꼬리 단 음봉이나 양봉 나오면
외국인이 좀 순매수해서 개인이 좀 털리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었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다음날에 상승 추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이제 개인이 좀 순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세를 틀어버리면서 K탑 리츠하고 수산중공업이 상방으로 좀 움직여버리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우선은 한 5,500원 정도, 5,600원 정도 이 라인에서 잘 지켜주면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야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5이평선 밑에 묻혀있던 캔들이 돌파해주면서 상승을 하고, 위 물량을 어쨌든 개인이든 외인이든 기관이든 소화를 해주면서 지금 갔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흐름 자체가 12평선도 조금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갈지, 아니면 밀리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 줄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면서 아마도 주가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뭐 최근에는 시장이 많이 빠지면 어떤 테마가 정확히 딱 잡아서 그 테마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그런 흐름이 없어요. 시장이 많이 밀리면 대선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일 법도 한데 쉽지 않게 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매하기가 아주 어렵다, 소위 말하는 극악의 난이도도 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신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매매할 때라기보다는 확실히 방향을 틀고 나서 가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매매를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힘드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으신 부분들은 오늘 쉬시면서 좀 푸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